네, 이제 새해 첫 서브 스터디네요. 2026년 1월 7일 위상수학과 응용 서브 스터디를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저 오늘은 엄청 좀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요. 어, 저희가 지난 서브 스터디들까지는 이제 메이어 비에트리스 시퀀스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오픈셋을 사실은 두 개를 잡을 필요가 없고 더 많은 오픈셋을 잡아도 된다. 약간 이런 거를 저희가 직접 확인을 계속 서브 스터디 때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사실 막 특정 주제를 가지고 서브 스터디를 이렇게 좀 끌어가야겠다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몇 번의 메인 스터디에서 알게 됐듯이 사실은 웨어 비에트리스 시퀀스에서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잡는 게 벗어나야 하는 또 지점이다라는 거를 또 교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그거의 일종으로, 어, 그런 레이어 비에트리스 시퀀스 꼴에서 매핑콘을 생각하는 걸 뭐 말씀하셨었지만, 아직 저희 거기까지를 막 급하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지난 월요일 메인 스터디 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저희가 뭔가 어떤 미적분학을 하는 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퀄리티를 높여서 결국에는 그런 호모토피나 뭐 빈콘이 됐든 어떤 것들이 됐든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미적분 레벨에서까지 다룰 수 있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이 설계하시는 방향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다시 돌아가서 이것저것 계속 해보면서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서브 스터디는 막 딱 이걸 하자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 각자 선생님들 혹시 괜찮으시면 돌아가시면서 어, 좀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생각이신지, 뭐, 불편한 점 있으시면 그걸 알려주셔도 좋고, 지금 계산하시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약간 보여주셔도 좋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거나 하면은 지금 잠깐 혹시 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저번 시간에, 메인 스터디 시간에, 얘기 나온 거 그냥 해봤고요. 근데 이제, 와인딩 폼이 사실 정확히 뭔지 모르고 그냥 감으로만 좀 했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고 조금 느낀 거는 뭔가 그냥 결국에는 와인딩 폼은 뭐 공률을 얘기할 수 있다면, 공률에 그러니까 K가 있으면 KS, 뭐 DS 그게 그냥 와인딩 폼인 것 같다는 걸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고 이제 저도 항상 와인딩 폼이라고 하면 D 세타다 이러는데 그 세타가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는 그 중심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접선이 이루는 각도가 그 세타를 가지고 이제 D 세타를 한 게 와인딩 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뭐 S1이나 토로스에서 해보면은 그 궤적이 항상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에서는 중심각이랑 접선이 이루는 각도가 정확히 90도 항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변화율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어가지고 우연히 맞아떨어졌던 것 같고요. 그런 걸 좀 관찰을 했고 그리고 어 그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뭔가 이건 약간 일반적으로 관찰한 건 아니긴 하지만 원래 이제 그 라이프니츠 표기법으로 뭐 d 세타 나누기 ds 그다음에 곱하기 ds 이런 걸 하면 이제 ds 약분해가지고 d 세타 뭐 이렇게 대충 그냥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개가 같다는 게 실제로 적분을 해보면은 그 과정이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관찰을 했습니다. 과정이 같아 보였다는 게
혹시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궁금해서, 네. 그냥, 어, D, 처음에 D세타 DS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그 계산이 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DS로 해가지고 적분을 계산을 하는데, 그걸 수행하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치환적분이나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D세타를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그냥 적분을 하는 것처럼 과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만 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김찬 선생님 그 서브스터디에서 뭐 나누고 싶은 계산이나 아니면 좀 의문이나 불편함이나 혹시 이런 게 있으실까요? 지금 뭐 바로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혹시 선생님들 다 물어볼 건데 그냥 어떠신가 해서. 네, 아, 저는 뭐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 방금 말했던 계산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혹시 또 다른 선생님들 중에서도 네, 다음에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우선 그럼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서브 스터디를 매번 이렇게 뭔가 하지만 뭐 그냥 리딩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뭐 특별히 하는 게 있진 않지만 근데 매번 이게 시간이 음, 무한정 쓸 수가 없기도 하고 한정돼 있는 시간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되나 이게 항상 늘 좀 고민이었는데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우선 네이버비트로 시퀀스를 좀 들어간 이후에는 교수님도 한번 제가 이야기로는 서브 스터디에서도 좀 그걸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해서 서브 스터디 때 좀 그런 거를 위주로 보긴 했는데 어 뭐 이거는 종원이 교수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사실 서브 스터디가 그냥 뭔가 잘 이끌어가는 몇 명에 의해서만 이렇게 쭉 끌려가는 모양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필요하다면은 다른 분들도 꼭 그 어떤 메인 테마가 아닌 내용도 진짜 10분이라도 10분, 15분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서 언제든 발표하시고 싶거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면은 질문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은 언제든 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세미나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세미나 같은 걸 하면서 많이 배웠던 자세 중에 하나는 그 중간에 그냥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표 듣고 있을 때 혹은 뭐 이야기 들을 때 그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무조건 끊고 물어보는 걸 사실 저는 많이 되게 배웠는데 그게 어느 정도 상황까지냐면 정의를 모르는 것도 끊고 물어보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 저 사람한테 당연한 게 나한테 당연하지 않은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냥 같이 대화 나누기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서브 스터디 리딩하는 입장에서 조금 드리고 싶었고요. 어,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계산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래는 그 조건희 교수님이 주신 노트를 라인 바이 라인 증명을 따라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서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 메이어빌 트레스 시퀀스를 잡은 거에서 매핑 콘으로 뭔가 바꾸고 거기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폼의 차수로 올라가는 커넥팅 맵을 잡을 때 그 프루프 안에 어떻게 잡는지가 구체적으로 써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변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 그거를 증명을 라인 바이 라인을 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월요일 메인 스터디 시작하기 전에 레코드 켜기 전에 잠깐 종원 교수님께 여쭤봤었는데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트는 그냥 기준으로만 삼고 라인 바이 라인 증명 볼 필요 전혀 없고 차라리
어떤 미적분학의 층위에서 정말 그거를 이렇게 정말 계산할 수 있는 층위를 막 하다 보면 그 프루프는 너무 자명하게 익혀지는 선이 올 거다, 익히는 선이 올 거다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화의 미적분학의 계산의 구체화 퀄리티를 높여보지 못해서 내가 이 증명들이 사실 자명하게 다가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아직 잘 못 해본 것 같아서 좀 그런 경험을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메인 스터디 때 사실 막 그 아크랭스 파라미터리제이션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곡률과 디세타 와인딩 폼이 사실은 어떤 같은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게 저는 사실 너무 전혀 모르는 내용이어가지고 생각해보니 저는 그 곡선의 리파라메트리 그 아크랭스로 파라미터리제이션 하는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것부터 기본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제 계산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 d세타라고 우리가 정했던 와인딩 폼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y d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y x dy라고 썼던 그 와인딩 폼이 음, 그 곡률의 관점에서 볼 때 서클에서는 정확히 그 식이 맞게 나온 게 서클을 뺀 다른 어떤 패곡선들에서도 다 그 곡률을 계산했을 때 그 형태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연속적인 변환을 했을 때 그 곡률을 적분하는 값이 어떻게 변환하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곡선의 호모토픽하게 변환하는 게 결국은 그 곡률이든 디세타를 적분하는 것들의 변화를 보는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뭔가 좀 이상적인 불변량을 거기서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막 조건희 교수님께 막 이런 계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이런 거 궁금한데 뭘 계산해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서 이것저것 계산을 해봤었는데 그냥 계산을 수행을 하기만 하고 좀 더 그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이해의 퀄리티를 좀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다른 분, 네. 저는 지난번 메인 스터디 때 교수님께서 뭔가 너무 관찰자로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사실 엄청 찔렸거든요. 진짜로 그 제가 행동했었던 거 그 어떻게 아셨는지 그대로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부끄럽긴 했었는데 뭔가 제가 아까 또 디스코에도 남기긴 했는데 사실 뭐 제가 여기서 뭐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뭐 무지를 막 드러내는 게 부끄러워서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이렇게 방해될까 봐 그냥 우선 키워드들 기억을 해놓은 다음에 혼자서 따라간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참여할 수 있을 때 한번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 정도의 마음으로 이제 그냥 그 혼자서 이제 키워드 같은 거 이제 조금씩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뭔가 다른 선생님들은 계속 너무 빨리 가는데 저는 아직 모르는 키워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점점 더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공부가 점점 따라가기 힘들다 해서 사실 연말부터는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 이야기 듣고 그래도 뭔가 아직 좀 이게 너무 방해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끼어들면서 해야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어가겠다 정도의 좀 생각이 들어서 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모든 걸 다 껴서 말하는 거는 제 성격상 바로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정도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그 호모토피 그거를 이제 미적분학계 선에서 한번 관찰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뭔가 그 가이드라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저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패곡선을 그냥 원과 타원으로 잡아가지고 두 개 곡률도 계산을 해보고
그다음에 디세타를 통해서 이제 그 적분을 해가지고 와인딩폼 적분을 해서 이제 계산해서 모든 게 다 이 파이로 그러니까 원점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 파이가 나오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디세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같은 게 나오는 이유가 뭐 그림 정리랑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같은 거다 정도는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사실 곡률도 이제 같은 값이 나오는데 어, 디세타가 같은 값이 나오는 경우에는 뭐 그림 정리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뭔가 곡률이 왜 같은 값이 나오는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결과로서는 같은 건 알겠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정도는 조금 의문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세 분도, 네, 혹시 짧게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공률 계산 저번 서버 스터디 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계산을 직접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사실 어떻게 이제 그 뭐랄까요 접선하고 이제 X축이 이루는 각이라 할까요? 그 세타가 어떻게 와인딩 폼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지 그런 거를 잘 모르겠어서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게 예전에 제가 그 곡률 이제 평면 R2에서 어떤 곡선이 주어졌을 때 그 곡률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어떤 곡선의 한 점 잡았을 때 그 점에서의 접선하고 이제 시간을 델타 t만큼 조금 흘려줬을 때 이제 곡선에서 이동한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점이. 그래서 그 점에서 이 델타 감마 델타 t죠. 이제 접선하고 이제 조금 움직인 이 방향하고 이루는 각도랑 이제 뭔가 그 곡률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되게 뭔가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신선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위상 수학과 응용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아직 대화하는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어떤 공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맞는데 사실 그 어떤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좀 음, 제가 보는 방식과 위상 수학과 응용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특히 그 흔히 그 저희 이 스터디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는 그 와인딩 폼이라는 대상이 저는 아직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 좀 더 얘기를 하고 싶고, 일단 제가 좀 그런 공유를 좀 바라보는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 가우스 공률 쪽을 이제 계산을 계속 그 다른 스터디에서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미의 커브 잡고 뭐 R2 같은 데서 잡고 이제 매니폴드로 쏘고 거기 위에서 이제 접벡터들로만 이제 접벡터들과 이제 접벡터들의 미분들로만 이제 공률을 만드는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 그러면은 미분 형식이라는 것이 약간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적분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어떤 그 다 구하신 대로 숫자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그 약간 벽이 있는 좀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좀 더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좀 얘기를, 소통을 좀 더 많이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선생님도 괜찮으시면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저번 서브 스터디 때, 서브 스터디가 아니라 메인 스터디 때 그 곡률 계산이 편한지 교수님께서 여쭤봤었는데 진짜 하나도
편하지 않았고요, 솔직하게. 그리고 계산은 해본 적 있는데, 그 공식 뭐야? 모르면 이제 기억 하나도 안 나고, 어떻게 계산해? 뭐 하나도 모르고, 의미 뭐야? 의미 하나도 모르고, 그냥 뭐 계산해본 적 있는데, 이거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만 갖고, 진짜 계산만 해보고 그냥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었는데, 근데 이제 뭔가 와이딩 폼, 옛날에 그렇게 하고 잊어버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 공률 다시 유도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와인딩 폼이랑 진짜 와인딩 폼 얘기네라는 게 뭔가 아직 정확히 느끼지 못했지만 좀 느껴지기도 해서 이제 다시 공률을 좀 제대로 봐야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그, 유명신 박사님 서브스터디는 되게 오랜만에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혹시 마이크 괜찮으시면 잠깐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어려우시면 괜찮습니다. 아, 네, 그냥 오늘 무슨 얘기 하시나 궁금해서 들어봤고요. 네, 그냥, 아, 네, 잘 듣다 갈게요. 네, 계산 열심히 하세요. 네. 아, 근데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그, 노건희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좀 많이 다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게 뭐, 계산을 할 때, 위상수학자의 생각은 뭐냐면, 뭔가, 이 내가 하는 계산이, 그러니까 공률 계산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호모토픽한 인바리언트인가를 고민을 해보면서 계산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률이라고 하면은 되게 기하학에 의존될 것 같은 불변량처럼 들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커브를 조금만 바꿔도 이 전체 각각 점에서의 공률은 변하겠지만 전체 적분값은 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더 이상 뭔가 기하학적 불변량이 아니고 위상수학적 불변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이 스터디의 뭔가 그러니까 이 전체 그룹의 목표일 것 같기도 해서 좀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랩핑콘이라든지 이런 플로토피 오퍼레이터 같은 것도 사실 되게 기하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뭐 그게 잘못된 뜻은 아니지만 위상학적으로 또 접근을 해보면 되게 자연스럽고 신기한 포인트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 혹시 오늘 얘기하다가 나오게 되면 제가 몇 개 더 코멘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저희대로 편하게 스터디를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혹시 이제 오늘 계산을 좀 어떤 것들을 좀 오늘은 특별히 토픽을 정하고 온 것은 아니어서 좀 이런 계산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그럼 편하게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거 공유 드려도 될까요? 사실 네, 잘 한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네, 공유해 주세요. 마이크를 안 켜진 것 같아요. 잘 들리시나요?
보이시죠? 화면. 네. 저는 그 호모토피를 뭐 미적분학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했고요. 사실 저는 호모토피가 그 이번 메인 스터디 전까지만 해도 그냥 계속 뭐 연속적으로 줄어든다. 막 그런 정도만 그 키워드를 들었어가지고 사실 크게 알고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고, 그래서 그거를 뭐 미적분학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뭐 교수님이 정해주신 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그거, 최대한 그것만 따라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임의의 패곡선으로 뭐 해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원이랑 타원일 것 같아서 원이랑 타원 두 개를 잡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마크랭스 리파라미터레이제이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률 계산이랑 그 다음에 그 공률을 이제 두 개 곡선 위에서 선적분으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와인딩 폼이라고 하는 그 디세타 그거를 이제 그것 위에서도 한번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두 원과 타원 이 만드는 이제 내부 영역에서 이제 컬을 계산을 해보고 그다음에 뭐 결국에는 이제 뭐 그 값이 다 2파이로 갖고 이제 컬은 0이니까 뭐 그림 정리를 뭐 인해서 이 임의의 원과 타원은 이제 뭐 적분값이 같다 정도의 이제 결론을 이끌어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알고 있어서 되게 막연한 호모토피 개념이랑 뭐 미적분학을 연결해서 그냥 대충 적어 봤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하나하나 계산을 크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두 곡선 이제 원이랑 타원을 우선은 R1을 이렇게 잡고 R2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이게 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방 이제 그 S는 RT라는 식이 이제 호의 길이는 반지름에다가 이제 T는 이제 각도인 거죠. 그래서 그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로 그 호의 길이로 이제 바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아, 됐었는데 잠시만요. 그 혹시 그 위에 공률에서 적은 DS분의 D세타라고 적었는데 세타가 뭔가요? 어, 요 세타 네.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는 그냥 어 되게 막연하게 그냥 각도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 어떤 거의 각도를 어떻게 쟀다는 건지 사실 그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저도 막 엄청 이해를 하고 쓴 게 아니라 그냥 그 책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썼었던 건데 그냥 저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은 그 이제 그냥 요 각도랑 요 호의 길이 요 미소 각도랑 요 미소 호의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 정도로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에서 요 미소 각도랑 요 미소 호의 길을 나누면 그냥 공률이 되는구나 정도의 그냥 식으로 그냥 기억을 그러니까 음. 봤어가지고 뭔가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크게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혹시 저 점을 어떻게 잡아요? 일단은 저 호 같은 경우를 이제 곡선의 일부라고 두면은 사실 그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각도를 보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값이 좀 많이 바뀌게 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원이랑 타원이다 보니까 그냥 그 중심을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곡선이 어떤 한 곡선이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극좌표처럼 생각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네네, 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거 저도 계산을 해봤었는데 그 세타를 저건 이제 약간 중심각인 거잖아요. 네네. 저 중심각으로 하면은 타원에서 d 세타 dt였나 그거 계산할 때 코사인 사인이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공률을 일단은 저는 그냥 구하고 그 다음에 d 세타 ds로도 구해보고 그래서 두 개가 같은지를 확인해 봤는데 그게 d 세타 ds를 구할 때 원래 공률이랑 다르게 나와가지고 음, 이게 그 접선의 각도를 세타라고 두고 해야지 좀 맞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타원은 그 DS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러니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그 아크랭스로 해보고 싶었는데 좀 우선은 이런 식이 애초에 타운에서는 성립을 안 하잖아요. S는 RT라는 식이. 그래서 우선은 이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그냥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S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초등함수로 접근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간편하게 이제 뭔가 딱 떨어지는 그런 재매개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 타원에서는 저는 좀 실패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원은 그냥 그 공률을 계산할 때 저희 그냥 보통 아는 식 있잖아요. 그 R 프라임 T의 크기의 뭐 세제곱이랑 뭐 R 프라임 T 외적 R 2 프라임 T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사실 이 뒤에부터는 계산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그래서 사실상 원에 대해서만 재매개화를 해봤고 타원은 그냥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공률을 계산을 해보는데 이제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매개화를 했으니까 이제 그냥 바로 이계도함수의 크기로 해서 이제 R분의 1이 나왔고 이제 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로 뭔가 재매개화를 하는 걸가 실패를 해가지고 그냥 저희 그냥 조금 뭐 제가 뭐 물리적인 그런 직관은 없지만 그냥 저희 되게 잘 알고 있는 이 수식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식에 그대로 넣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공률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 공률에 대해서 이 곡선 위에서 선적분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원이랑 타원도 이제 각각 선적분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KSDS 이걸 이제 선적분을 할 때 이제 호만큼 이제 돌아간 호만큼 이제 선적분을 하니까 요 범위가 0에서 2파이 R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2파이가 나왔다 정도였고 그다음에 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KSDS 이렇게 둔 다음에 이제 이게 DS는 이제 이런 식으로 DT로 표현되는 이 식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쭉쭉쭉 계산을 하니까 요 뒷부분에서 사실 저는 요쯤에서 막혔거든요. 요쯤에서 막혀가지고 좀 GPT한테 이 뒤에 적분 어떻게 해? 라고 하니까 이제 어, 그 아마 요쯤에서 막혔던 것 같아요. 요 유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부터 뭔가 요 아크탄젠트로 하는 게 바로 안 보여가지고 좀 막혔었는데 그렇게 바꾼 다음에 이게 그 탄젠트의 이제 대칭성으로 통해서 뭐 네 개로 쪼개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막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막혔는데, 아무튼 이것도 결국에 다 풀고 나니까, 이 파이가 나온다. 그래서 원과 타원이 이제 공률을 이제 선적분을 하면은 그 결과값이 이 파이로 동일한데, 어, 아마도 임의의 패곡선에 대해서 이 결과값이 저희가 뭔가 지금까지 느끼는 걸로는 동일하겠죠. 물론 저는 원과 타원에 대해서밖에 안 보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이 파이라는 걸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미소 회전량을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이제 디세타가 이제 뭔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저희 그 외미분을 통해서 이제 디세타는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ydx 플러스 xdy 이게 저희가 막 맨날 얘기하던 와인딩 폼인 거잖아요. 아마 맞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좀 구해보고 이것도 이제 아까 원과 타운에서 이제 공률을 선적분했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 적분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적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분을 했는데 그 아까 김민호 선생님이 여기서 뭔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때 그 공률이랑 같아진다라고 말씀을 뭐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요 타원을 계산을 할 때는 요 식이 사실 공률을 계산할 때 요거랑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뭔가 타원에 있을 때는 이게 공률이 같은데 요 원은 제가 그 위에서 S로 이제 그 재매개화를 해서 그런지 여기서는 그 같은 뭔가 요런 그림이 안 보이더라고요. 요 원에서는 뭔가 이게 너무 간단해서 안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그 위에서는 원을 이제 KS, 그러니까
재매겨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해서 뭔가 그 눈에 보이는 뭔가 식이 틀어진 걸 수도 있는데 그게 뭔가 잘 안 보여가지고 아 요게 뭔가 공률이랑 디세타랑 정말 같은 건가? 뭔가 타원에서는 요 식이 똑같이 나왔는데 뭔가 원에서는 그 식이 안 보여가지고 약간 아리까리하다 정도의 의문이 좀 남아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적분을 했을 때도 값이 2파이로 동일하다. 그리고 이제 공률을 선적분한 결과도 2파이로 동일하니까 뭔가 이 두 개가 이제 결과가 이제 2파이로 동일하겠구나. 물론 원이랑 타원에서밖에 안 보긴 했지만 이 정도의 이제 조금 잠정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만약에 이제 그 원과 타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원점이고 이제 원점을 벗어난 다른 곳에 있는 원과 타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요 내부의 영역을 이렇게 칠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타원은 이쪽으로 회전한다고 하고 그 내부에 있는 원은 이쪽 반대쪽으로 회전을 한다고 하면은 요 내부 영역에 대해서 이제 컬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컬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F를 이제 저희 와인딩 폼으로 잡고 컬 F를 계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컬 F가 이제 0이 나온다 이런 걸 보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의되지 않는 0,0 그 원점을 제외한 점에서는 이제 컬 F가 0이다 라는 결론을 얻으면은 이제 저희 그 많이 아는 그림 정리를 통해서 요 컬 F가 0이니까 요 타원에 대한 선적분이랑 요 내부에 있는 원에 대한 선적분이 결과가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제 타원과 원의 이제 와인딩 폼 적분의 결과는 이제 그림 정리에 의해서 같음이 보장되겠구나 정도의 조금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호모토피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이것도 막그 되게 정의가 있고 그랬는데 뭔가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정의 쓰는 것보다 그냥 대충 그냥 곡선 C1, C2가 호모토피면은 뭔가 이게 안 끊어지고 이렇게 C1에서 C2로 이렇게 합쳐지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요 타원에서 요 원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안 끊기고 뭐 중간에 이런 원점 같은 게 없이 안 끊기고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우선은 오케이라고 하고 우선 넘어갔고 그리고 요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좀 결론을 내본 건데 이게 맞는 말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튼 두 곡선 사이에 홈오토피가 존재를 한다는 거는 두 곡선을 잇는 그 연속 함수가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 연속 함수가 이렇게 만드는 영역에 이제 특이점을 포함하지 않으면은 해당 영역에서 컬 F가 이제 0이 되고 요 F는 이제 와인딩 폼이겠죠. 그래서 컬 F가 0이 되고 컬 F가 0이 되면은 그림 정리에 의해서 두 곡선의 선적분 값이 동일하다라는 거를 조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적분의 값이 동일한 게 그 교수님이 말한 뭐 불변량 정도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좀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하면서 들었던 의문 상황이 뭔가 저는 이게 계속 계산을 하면서 분명히 교수님이 공률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조금 계산을 했었던 건 다 디셋하다 보니까 뭔가 분명히 공률 뭔가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뭔가 이게 공률도 이제 2파이로 동일하고 와인딩 그 계산을 한 것도 2파이로 동일한데 분명히 이제 그 와인딩 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 정리가 이제 같은 것을 이제 그 보여주잖아요. 컬 F가 0이 된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뭔가 공률이 이제 다 값이 2파이로 동일하다는 것은 뭐 따로 어떤 정리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아직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럼 공률이 이제 선적분 값이 동일하다는 거는 어떻게 어떤 정리가 보장을 해주지? 라는 의문이 약간 들었고 그리고 이 두 개는 이제 좀 같이 이어지는 건데 뭔가 원점을 포함하는 원과 타원 사이에 이제 지금 저희는 와인딩 폼으로 그 잡았기 때문에 이제 분모 때문에 이제 원점에서 특이점이 존재를 해가지고 뭐 그게 이제 이파이가 아닌 다른 값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호모토피 함수가 유일하지 않을 텐데 뭔가 이 특이점이 이게 원과 타원 사이에 이제 원점을 포함하는 원과 타원 사이에 특이점이 안 생기게 뭔가
이 함수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정도의 의문이 들었고, 근데 뭔가 그렇게 안 잡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테고, 그다음에 굳이 와인딩 폼으로 잡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뭔가 그 이유를 아직 잘 모르겠다 정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조금 계산을 한 거고요. 사실 제가 처음 발표를 한 거라서 되게 뭔가 말을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발표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트에 어떤 거 적으셨는지, 네,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사실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결국 계산하면서 조명신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저희가 어떤 그러니까 한 곡선이 있고, 한 곡선에서 그 호모토픽하게 다른 곡선으로 변환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함수, 우선은 그런 함수를 이제 어떻게 잡을지도 조금 고민을 지금으로서는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함수가 있을 때, 그런 두 곡선 사이에, 공류를 적분하는 결과가 같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좀 호모토픽하게 변환하는 것이 위상적으로, 이상적인 성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제 그거를 저희는 적분값으로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정의랑 식으로 적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저도 그 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계산을 했는데, 저는 그 잘 해주신 것 같다고 생각을 들고요. 저는 근데 좀 더 뭔가 그 막 공률 공식 같은 것도 사실 약간 뭔가 어거지로 증명까지는 아닌데 어거지로 이제 뭔가 체인롤하고 미분하고 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계산을 좀 어거지로 해봤는데 많이 많이 그 발표의 내용에 들어 있어가지고 약간 차이 나는 부분만 제가 조금 더 발표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공유하고 한번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지금? 일단은 처음엔 저도 원하고 타원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원을 매개화한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매개화는 다 중심각으로 매개화를 한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아크랭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아크랭스 공식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그냥 막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아크랭스 계산을 해가지고 아까 그 김소연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T랑 S랑 관계식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크랭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라는 건 이제 그냥 이제 아크랭스를 구한 다음에 역함수를 구해서 때려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제 한 번, 두 번 미분을 한 다음에 이제 공률이라는 게 이렇게 아크랭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했을 경우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R분의 1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원의 이제 공률을 이제 뇌 빼고 한번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D세타 DS를 계산을 해봐서 두 개가 서로 같은지 이게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게 너무 좀 당연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식으로 봐도 당연한데 왜냐면은 어 세타랑 그러니까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여기가 이제 x축이고 여기 세타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중심각인데 정확히 이 접선에서의 이 각도가 이 중심각에 이제 90도 플러스한 게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이 프라임을 접선의 각도라고 친다면은 이렇게 돼서 뭐 양쪽에 DDS로 미분을 해도 당연히 날아가서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냥 S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당연히 R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어, 얘를 이렇게 적분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2파이가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에서는 좀 많은 게 당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원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타원도 이제 매개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t도 중심각이에요. 매개화는.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구해야 되는데 아크랭스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그 김성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적분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일단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아크랭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안 하고 공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근데 사실 아크랭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변수 변환일 뿐이잖아요. S랑 T랑. 그래서 이거 체인 룰로 해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음, 이 식을 그냥 냅다 미분하면 DDT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뒤집어서 이것까지 이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걸 한 땀 한 땀 계산을 해갈 건데 사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아까 이거예요. 형광펜 이 부분. 이제 이걸 구할 거라서 이걸 한 땀 한 땀 거기로 갈 건데 일단 알파 프라임 S부터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알파 프라임 S라는 거는 D 알파 DS랑 같은 거고 얘를 체인 룰로 T로 한번 갔다가 S로 가는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DT DS가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D 알파 DT는 당연히 정의상 알파 프라임 T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미분을 하기로 했어요.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이것도 알파 프라임 S에다 DDS 해준 거랑 같고 이것도 체인 룰로 T로 갔다가 S로 가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만큼이 이제 좀 길지만 얘를 이제 미분을 한 거예요. T로 그냥 냅다 미분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놈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이제 자기 자신이 내적을 한 다음에 이제 루트를 씌운 이런 게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다 고려를 해가지고 곱의 미분 그다음에 나눗셈의 미분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DTDS는 여기 있죠. DTDS는 이건데 이것도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위아래 루트를 곱해줘가지고 해주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알파 프라임 그러니까 알파 t를 이제 xt yt 콤마로 해준 다음에 다 풀어봤어요. 다 풀어주면은 이제 여기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이거 위에 이제 항이 두 개가 있는 거를 곱해가지고 잘 항 하나로 만들면은 그렇죠. 곱하기 빼기 하면은 이제 아래처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묶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잠시만요. 이제 이게 여기서 구한 이 최종 이게 뭘 구한 거냐면은 알파 2 프라임 S를 구한 거죠.
근데 이제 공률을 알파 2 프라임 S의 그 크기라서 이 전체에다가 이제 요거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사실 밑에 분모는 이 제곱이라서 딱히 상관이 없고요. 위에는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절대값이 씌워지고 여기다가 절대값이 씌워지는 건데 이첫 번째 절대값은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절대값은 루트 제곱 하면은 이 분자에 있는 게 루트 분자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밑에가 2분의 3승.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요 x 2 프라임하고 y 프라임 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해놨잖아요.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공률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률을 구했으니까 d 세타 ds를 구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여기 이 사이에서 실수가 있었던 건데 그 중심각으로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르게 나온다는 거를 깨닫고 세타를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 타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타원에서 이제 아, 어떤 점에서의 네, 김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기 공률 구하신 거는 그 T로 적힌 그거에 대해서 공률이 나온 건가요? 네네 T로 적히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 이게 네, 네. 변환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네, 어차피 근데 저희가 네네. S랑 T랑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네. 없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놔둔 거긴 한데 음, 결론적으로 계산이 되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타원을 그렸고 어떤 점에서의 이 접선이 있는데 근데 얘를 이제 벡터로 그냥 쓰면은 이렇게 원점으로 끌어오게 돼가지고 요 이제 x축과 이 각도가 이제 이 각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접벡터인데 접벡터는 어 매개화를 알파 t로 했으면은 그 알파 프라임 t가 접벡터잖아요. 그래서 그 접벡터의 각도는 각도의 탄젠트를 해줬을 때 x 프라임 분의 y 프라임이 되게끔 이렇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역함수에 취한 거고 그 다음에 그냥 t로 바로 미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정리를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D세타 DS도 이제 그 체인 룰로 해가지고 아까 이제 DT DS는 위에서 이렇게 구한 바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계산이 또 쉽게 나왔습니다. 이제 타원에서 이 2라고 쓴 건 대충 타원을 한 건데 타원에서 이제 이거를 적분을 해보려고 했고요. 방금 이제 D세타 DS를 이제 구해놨으니까 이걸 이제 적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여기다가 그 대입을 하고 여기 이제 미분이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 어차피 변수 변환이 아직 S로 안 됐기 때문에 이미 대입이 된 상태죠, 이게. S로 표현된 게 있다면 거기다가 이제 ST를 대입을 해 놓은 거죠, 이미.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제 S 프라임 T DT. 어, 네, 아무튼 여기 이제 미분을 잠깐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잠깐 헷갈리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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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기 뒤에 이제 어, 이렇게 원래 그 공식이 그 그 선적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가 이게 되는 거고 뒤에는
얘가 저 이제 알파 프라임 t의 이 크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고, 근데 이제 이거를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이거랑 같다는 게 보였거든요. 계산을 해놨던 것 중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여기서 이제 제가 뭔가 계산이 그 디세타랑 똑같다고 좀 느낀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이제 이걸로 이렇게 돌리고 나서 치환적분을 해줬는데, 치환적분을 하면은 이게 또 어, 그냥 이제 탄젠트 세타를 처음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로 이제 치환적분을 해주면은 꼴이 바로 이렇게 돼가지고 적분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 여기 세타에다가 그냥 D를 취해가지고 D 세타를 구해주면은 이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지워지는 게 좀 약간 정당화가 된다고 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계산한 건 끝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위에 아마 원 계산을 하셨을 때 쓰셨던 것 같은데, 디세타 나누기 ds는 디세타, dt 나누기 ds라 동일하다. 그렇게 쓰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어떤 걸 말하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뭐 서클에서 이제 카파 계산 완료하고 바로 밑에 거 있잖아요. 아, 디세타 ds. 네. 아, 그래서 좌변은, 그러니까 좌변이 그냥 지금 카파를 계산을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우변이 어떻게 dt ds 이게 아,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T랑 세타가 뭐냐면은 T는 파라메트라이제이션에서 나온 거잖아요.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할 때. 근데 원을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줬을 때의 T는 중심각이잖아요.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지점에 대해서 했을 때 이게 T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세타를 저는 이제 이 접선의 각도로 해주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아까 타원에 약간 역으로 간 건데 타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중심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느껴가지고 아무튼 그럼 이제 세타는 이제 이 각도죠.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이 여기가 이제 t가 되는 건데 이게 90도 차이가 나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걸 양변에 DDS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두 개가 똑같아집니다. 네. 어떤 계산인지 조금 이해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실 곡률 정의할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 아크랭스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의 이계도 함수의 이제 절대값이 아니라 이제 보통 투놈을 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딱 평면으로 한정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인 커베처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인 커베처 관점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이거는 2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에 한정되겠지만 뭔가 어 조금 그 자연스럽게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쓴 게 조금 있는데 잠깐 공유를 좀 해봐도 될까요? 네. 근데 잠시만 저 그
한 가지 네, 이제 김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사실 좀 제가 그 이해가 좀 잘 되지 않는 거는 그 보통 곡률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 계산 자체가 틀렸다기보다 사실 그 세타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접선의 각을 보겠다는 건지 약간 그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납득이 안 되고 너무 불편한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실 탄젠트 스페이스를 원점으로 다시 땡겨와서 거기에서 각도를 잰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뭐지? 약간 사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한 번만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왜 그 접선의 세타를 보겠다는 게 어떤 뉘앙스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아, 네. 일단은 첫 번째 시도한 이유는 교수님이 말해 주셔가지고 디세타 DS가 곡률과 같다 이렇게 말해 주셔가지고 디세타 DS를 구해서 같은지를 보려고 했는데 저도 당연히 처음에 당연히 세타가 중심 각도라고 생각을 해서 해봤는데 같지 않다는 걸 알고 나서 그게 그러면 세타는 뭐라는 거지 하면서 일단은 접선의 각도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근데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그 굳이 원점으로 땡겨온다 그거는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게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왜 잠시만요. 아까 전에 잠시만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설명한 이유는 당연히 그냥 벡터가 어떤 이제 시작점이 원점이 아닌 벡터를 그냥 표기를 몇 콤마 몇으로 해놓으면은 당연히 그 벡터의 정체는 시작점이 원점인 벡터가 되잖아요. 벡터의 성질에 의해서. 사실 그 말을 했을 뿐인 거고, 아까 전에 그 접선의 각도를 제가 뭐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표현을 할 때 처음에 탄젠트 세타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코탄젠트 t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왜 나온 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접선의 각도를 구하려면은 접 벡터의 x축 x분의 y를 해서 이걸 모델링 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것뿐이고요,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저도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곡률이라는 게, 어, 어떤 곡선이 얼만큼 휘어지느냐 이건데,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도 각 접선마다 사실 그 접선의 그 각도의 변화율만 본다고 치면 사실, 이제 X축 기준으로 하든 뭐로 하든 기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세타의 변화율을 보는 게 얼마나 휘어졌는지를 보는 거에 가장 저는 좀 와닿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중심각의 변화가 곡률이다라고 하는 게 접선각보다는 좀 더 저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네. 네, 좀 더 그러면 납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세타를 재는 기준이 어 그냥 X축이 아니어도 사실 그냥 아무 고정된 어떤 직선을 가져와서 걔를 기준으로 세타를 재도 뭔가 적분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 파이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안 해봤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변화율을 보는 거니까, 아, 절대적인 값이 변하는 거지, 그 어떤 기준을 잡는다는 게 바뀐다고 해서, 세타가 얼마큼 변하는지가 바뀌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음, 각 점에서의 접평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각 점마다 기준이 되는 세타, 그 기준축, 그 이제 X축이라고 불리는 이제 기준축을 다 이렇게 다르게 잡아줘도,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네, 지금 이거 약간 직관에 약간 호소하는 건데,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접선이, 일- 사실 곡률이라는 게 이 접선이 얼만큼 이렇게 변하는지, 곡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다 계속 그 기준점이 바뀌면 안 될 거고 이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각도가 얼마큼 변하는지랑 아니면 얘가 아니라 다른 기준점을 해서 해도 변화율은 같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약간 그 박강 선생님 질문을 들으니까 이제 좀 그 이제 거기에서 좀 이제 공감이 되는 건데 저희가 결국에는 어떤 구우 위에서 어떤 가우스 공률을 구하는 거나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사실 그 탄젠트 스페이스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그 대상이 이제 접선이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 약간 저희가 뭐 원 위에 뭐 위에 서 있다고 하면은 원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접선의 그 각을 재는 게 X축이란 논리를 따져보면은 사실 제가 여기에 서 있었을 때 접선을 밖에서 봐야 그거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외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약간 이거를 한 번 더 돌려서 그 안에서 이제 내가 그 어떤 원 위를 따라가면서 그때 변하는 접선의 변화율이면 공감이 될 텐데 그거를 R2로 다시 끄집어 와서 보는 게 사실 좀 약간 좀 애매한데 그래서 박광현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를 점마다 바꿔서 보는 축이 축에서 안 된다는 게 좀 그런 거를 시사하는 게 아닌가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해 볼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도 그 부분에 의문이 생겨가지고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다면은 이제 기준축이 상관없다고 한다면은 그냥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접선을 구한 다음에 그걸 기준 삼고 한 바퀴 돌아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약간 든 생각이 사실 지금 저희가 그 서디에서 이 곡선의 곡률은 지금 처음 다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가져온 정의가 또 학부 미분기야 같은 데서 정의하는 방식에 그냥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저희가 예전에 그 폼들 다룰 때 했던 것처럼 그 원폼을 그 사실은 뭔가 이런 기하학적 그러니까 그냥 평면 기하학적 대상으로 안 보고 그 미분 연산자로 옮겨서 그 미분 연산자를 원폼으로 보는 그러니까 그 미분 연산자의 듀얼을 원폼으로 보고 아무튼 그걸 이제 그걸로 탄젠트 벡터 그러니까 탄젠트 벡터를 미분 연산자들로 보고 뭐 폼을 그거에 듀얼로 보고 이러한 관점을 좀 봤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관점으로 공률식을 폼 좀 잘 쓸 수 있으면 방금 말했던 그런 기준점에 대한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뭐 바로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는 바로 생각은 나지는 않네요. 제가 그 공률 사실 식을 그러니까 그냥 식만 외우고 있었고 사실 물리적으로 그냥 뭐 어느 정도 뭐 휘어진 거다 휘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까 김선 선생님이 제가 처음 했을 때 물어보셨던 게 중심각 기준으로 세타를 잡은 거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실제로 공률은 중심각 기준이 아니라 뭔가 접선 벡터 기준으로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X축 기준으로 잡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물어보셨던 거 맞을까요? 아, 네네네. 전 다르게 나와가지고 네. 그게 만약에 그렇게 쭉 진행하셨다면은 그리고 계산이 어 끝까지 맞게 나오셨다면은 어느 부분에서 저랑 차이가 있는지 또 이런 걸 보고 싶었어가지고. 저는 그 뭐야 카파를 D세타 DS 그거 식만 써놓고 사실 그거 아예 안 썼거든요. 그냥 계산하기 전에 뭔가 이거 우선 써놓고 봐야지 했는데 그래서 그냥 아예 그거 까먹고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뭔가 제가 공유를 아예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당연히 세타니까 중심각이겠지 했는데 뭔가 이게 접선 벡터의 X축 기준으로 한다는 거 지금 처음 알아가지고 이거 뭔가 제대로 공부 안 했었네라는 생각이 약간 드네요.
혹시 그 김찬 선생님, 규선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아서 혹시 더 코멘트가 더 없으면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공률이 왜 디세타를 DS로 미분한 게 되는지 그냥 뭐 엄밀하진 않지만 간단히 유도해 본 계산이 있는데 잠깐 짧게 한번 같이 봐도 될까요? 화면을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그 우선 그냥 R2에서 어떤 클로즈드 커브를 하나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감마라는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아크랭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으로 잡는다는 거는 이거를 이제 그 적분을 그냥 이 속도 벡터의 크기를 따라 적분을 한 게 그 요 인풋 값이 그대로 나오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냥 FTC에서 요거 위에 식 요거를 이제 미분하면 그냥 이 감마 프라임 t는 이제 1이 나오게 되잖아요. 저희 2차원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감마 t라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감마 1이랑 감마 2라고 쓰면은 그러면은 크기가 이제 1이니까 크기가 1이라는 거는 그 이제 그 각 컴포넌트 제곱 합이 1이라는 거고 그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은 이제 요런 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감마를 한번 미분한 거 그러니까 감마 프라임 t는 뭐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마 프라임 그러니까 요 크기가 1이란 항상 1이라는 감마 프라임 t의 크기가 항상 1이라는 거에서 그 한 번 미분을 하면은 감마 프라임 t랑 감마 2 프라임 t는 그러니까 한 번 더 미분을 한 거는 서로 수직을 하게 돼야 되니까 우선은 이 감마 프라임 t라는 거를 그냥 탄젠 탄젠트 벡터라고 잡고 라지 t라고 쓰고 뭐 이렇게 노테이션을 하면은 이런 t에 대한 노멀 벡터를 이제 잡고 싶은데 제가 R2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노멀 벡터 n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요 감마 2 프라임 t랑 이제 얼라인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R2에서 이 t를 그냥 90도 회전시켜서 그 이제 스탠다드 베이시스 E1, E2를 이렇게 잡는 것처럼 t를 잡고 이거를 90도 회전시킨 걸 n으로 잡으면은 사실 n은 이렇게 마이너스 t2, t1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는 거는 이렇게 회전시켜서 잡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뭐 이런 곡선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t를 잡고 여기 이제 이런 n을 잡는 걸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R2이기 때문에 n은 t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 t2, t1이 딱 나오게 되고요. 왜냐면 t라는 거는 지금 탄젠트 벡터를 유닛 벡터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저희가 아는 게 여기 위에서 본 요식 때문에 이 감마 2 프라임 t랑 n이라는 노멀 벡터가 서로 이제 그 평행하니까 그러면은 n이라고 하는 거는 t 뭐야 n이라고 n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만요. 좀 헷갈리네요. 뭘 잘못 쓴 거지? 맞게 썼죠. 맞게 썼죠. 네.
죄송합니다. 그 이제 n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요 감마 2 프라임 t랑 이제 평행을 하게 되고 왜냐면은 이제 요게 사실 t인데 저희가 이 t랑 n은 수직하게 잡아줬는데 얘도 지금 t랑 수직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 n이랑 요 감마 2 프라임 t랑은 서로 평행하겠죠? 그 말은 n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감마 2 프라임 t 곱하기 어떤 컨스턴트가 될 텐데 이 감마 2 프라임 t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는 이 t 프라임 t고 그러면은 항상 그 t 프라임 t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접선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는 노멀 벡터 곱하기 어떤 숫자가 될 건데 이 숫자를 R2에서는 이제 사인드 커베처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냐면 이런 커파티가 항상 유일하게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 이 커파티에 대해서 그럼 이 커파티에 이제 절대값을 씌운 거는 사실은 이게 그 NT가 유닛 노멀 벡터여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쓴 게 되고 그거는 요거가 되고 그거는 그냥 감마를 이제 원래 두 번 미분한 거였기 때문에 이 사인 커베처를 이제 절대값 씌운 거는 우리가 그냥 정의했던 커베처랑 정의가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탄젠트 벡터가 있고 탄젠트 벡터에 이제 그 유닛 노멀 벡터에 대해서 그 유닛 노멀 벡터가 탄젠트 벡터의 이제 미분과 미분의 얼만큼 몇 배인지를 사인 커베처로 만약에 정의를 해서 이거를 카파라고 우선은 놓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냥 이 세타라고 하는 각도를 사실 저희는 이 각도의 변화량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세타라는 각도를 그 t라는 탄젠트 벡터에 대해서 이 t라는 탄젠트 벡터가 x축이랑 이루는 각도를 이제 그냥 이제 볼 때 물론 이 생각 이거 평행이동 확인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선은 원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 t를 만약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d 세타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전미분을 하면 되고 여기에 있는 거를 식을 쭉 풀어서 쓰면은 뭐 이런 형태의 식이 되는데 이제 t1 제곱 더하기 t2 제곱은 1이거든요. 왜냐면 탄젠트 벡터를 지금 아크랭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으로 잡은 거라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값은 사실은 딱 이거를 한 게 되는데 왜냐면은 t 프라임이 2 프라임이고 n1이 마이너스 t2랑 t1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게 되고 근데 저희가 그 위의 식에서 정의상 t 프라임 t는 카파 t 곱하기 nt였기 때문에 t 프라임을 n이랑 내적하면은 n은 이제 절대값이 1이니까 그래서 그냥 카파 dt만 남아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한 세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x축과 탄젠트 벡터의 각도로 정의한 세타에 대해서 d 세타가 카파 dt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t는 그 아크랭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의 그 변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d세타를 dt로 이제 미분한 게 이제 공률이 나온다라는 게 사실 좀 갭은 좀 있지만 실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지점이고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서 이 T1, T2에 만약에 그냥 레디우스 R짜리 서클을 잡으면 그 딱 그 식이 나오거든요. 그 와인딩 폼 식이 나오거든요. 혹은 좀 임의의 곡선들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네, 이런 거를 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봤었고 그래서 사실 뭐 밑에 퀘스천이라고 써놓은 거는 다 앞에서 선생님들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어떤 곡선을 다른 곡선으로 호모토픽하게 변환할 때 각각에서 정의되는 사실 그 곡률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각 곡선에서 적분하는 게 같은지 뭔가 호모토픽하면 같은 거는 당연할 것 같은데 만약에 반대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이후 스텝으로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좀 더 이 곡선을 좀 이렇게 막 늘렸다 줄였다는 변환이, 연속적인 변환이 실제로 적분을 한 어떤 특정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뭔가 이런 어떤 와인딩 폼의 적분과 같은지, 그리고 사실은 이 디세타 이 두 개도 동일한 건지,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저의 어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곡선마다 좀 이 정의된 디세타가 다른 건지, 아니면 항상 그냥 XY의 형태로 썼던 그 와인딩 원폼과 똑같은 건지, 그거를 뭐 풀백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만약에 아까 말했던 이분 형식의 언어로 좀 클리어하게 적을 수 있으면 좀 몇 가지 수학적으로 약간 대충 넘기던 게 좀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적분 값이 같으면 이제 둘이 어떤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위상적으로 호모토픽한지 아니면은 뭐 좀 더 빡센 호메오모픽한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저희가 S1하고 R2에서 원점 뺀 거하고 이제 호모토픽 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원점을 둘러싸고 있는 서로 다른 두 어떤 곡선에서 적분값을 보고 있는 건데 그 둘에서의 와인딩 폼의 적분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호모토픽이 아니라 호메오몰픽한 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떤 곡선을 연속적으로 변형을 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C1에서 C2라는 곡선끼리의 변형을 그러니까 곡선끼리에서의 적분을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어떤 S1하고 R2에서 원점 뺀 그 영역 자체에서의 어떤 적분 값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본 정의로는 이제 호모토피라는 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의가 있었는데 이제 함수끼리의 호모토피하고 그리고 두 집합 간의 호모토피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곡선에서의 적분값을 비교하는 거는 이제 함수끼리의 호모토피를 보는 것이지 사실은 어떤 S1이라는 1차원 곡선하고 R2에서 원점을 뺀 그, 그 자체, 그러니까 R2에서 원점 뺀 그 자체로서의 어떤 두 집합 간의 두 위상 공간 간의 호모토피를 비교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뭔가 헷갈리네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거에 많이 하는데,
아직 호모토피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호모토피하고 호메오모픽한 거랑 차이가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본 예시에서만 보면은 호메오모픽한 게 다 호모토픽한 것 같긴 한데 호모토픽은 이제 막 차원 같은 게 바뀌어도 그것까지 다 허용을 해주잖아요.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적분값 막 하나 이렇게 봐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구분해낼 뭔가 자신은 안 드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직 완전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드람코몰로지라는 게 다 모아놓잖아요. 그 펌들 다 모아놓잖아요. 그래서 아직 원폼에 대한 그거 관찰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있는 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적분값을 적분값의 그 정보를 이렇게 담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사실 실제로 계산했을 땐 적분을 해가지고 값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코어몰로지에 들어있는 정보는 제 생각에는 그냥 폼들만 다 막 모아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그젝트인 것만큼 빼고 하긴 하지만 그게 적분값의 정보를 다 담아주는 게 아직은 좀 불편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모로지에 들어있는 잠시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1하고 R2 빼기 원점 그 두 집합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둘의 각각의 HK가 있을 건데 그 안에 있는 원소는 사실 그 폼의 동치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적분 값에 대한 정보가 그러면 그 둘이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R2 빼기 원점에서 D세타라고 하는 거를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R2 빼기 원점에서 뭔가 적분을 해가지고 적분 값을 이끌어내고 싶은데 그러면은 적분 대상이 되는 폼은 무엇일 것이며 그런 게 좀 딱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 답답한 것 같아요. 그 적분을 할 땐 차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R2 빼기 원점이 2차원이니까 투폼을 적분을 해야 유의미한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디세타를 적분한다는 그림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그 디세타에 대응되는 투폼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원점을 감싸고 있는 커브만 바르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점을 원이 있다고 하면은 서클의 중심이 뭐 0,0인 유닛 서클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서클과 중심이 원점인 서클은 호메오몰픽하잖아요. 당연히 호메오몰픽하잖아요. 근데 이 서클은 적분을 하면 2패가 나오고 멀리 있는 서클은 적분하면 0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상상을 자유롭게 펼쳐야 되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호메오모픽 하면은 적분값 같아야 될 텐데 왜 안 같지? 약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호모토픽이라는 얘기도 조금 그 그러니까 저는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 공부할 때 되게 정의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되게 나이브하게 그냥 아까 어떤 분이 또 말씀 주셨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딸을 같이 보면서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어떤 말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분이 말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호모토픽도 저희가 두 개가 있다고 어떤 말씀하셨는데, 함수가 호모토픽한 거랑 공간이 호모토픽,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모토픽이라는 거는 함수에만 사용된 얘기고, 공간에 얘기할 때는, 세임 호모토픽 타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호모토픽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럼 어떤 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건지를 약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면 좋겠고, 약간, 사실, 서클과 그 정의를 잘 이제 써보면은 서클과 걔는 뭔가 뭐죠? 타원 타원에서 이렇게 타원을 이렇게 쭉 줄여주는 행위가 호모토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상 그림은 같지만 호모토피 정의를 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도 염두해 두고 갔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한 가지만 더 코멘트 하자면 아까 또 어떤 분이 되게 좋은 코멘트 주셨는데, 뭔가, 난 공유를 공부하는데 계속 익스트린식하게 하는 게 불편하다라는 거를 누가 주셨던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기는 한데, 되게 저한테는 처음에, 그러니까 되게 공부할 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곡선의 공률은 인트린식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저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공부할 때.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게, 곡선의 인트린식한 정보는 뭐가 있어요? 방향밖에 없거든요. 내가 일로 가냐,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밖에 없어요. 곡선의 인트린식한 정보는. 그러니까 인트린식하게는 곡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곡선은 그러니까 기하학에서 제일 강력한 동치류가 아이소메트리잖아요. 그 모든 점에서의 거리가 다 똑같다는. 근데 곡선의 메트릭 정보는 방향밖에 없어서 곡선을 내가 원을 이렇게 두거나 이거를 이렇게 휘거나 둘 다 아이소메트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곡률이라는 그 정보가 근데 이제 원은 콘스탄트 곡률인데 이렇게 휘면은 콘스탄트가 아니죠. 곡률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곡률이라는 개념. 근데 곡면은 또 이제 아닌 게 더 신기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되게 안타깝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는데 곡선의 곡률은 인트린식 할 수가 없다. 네, 그게 되게 신기한 포인트니까 그런 점들도 약간 염두해 두고 공부하면은 왜 곡선을 이딴 식으로밖에 공부할 수밖에 없지? 왜 무조건 큰 공간에 넣어놔야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미분계 공부할 때. 어쨌든 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박광현 선생님께서 원점을 둘러싼 커브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사실 하셨을 때 사실 호모토픽도 아니고 호메오몰픽이면 적분해서 갖게 되는 어떤 그 와인딩 폼이라고 하는 게 그 원점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원점에서만 음 그러니까 서클의 매개화에 대한 와인딩 폼을 그렇게 어떤 옮기는 맵을 통해서 풀백을 하거나 해서 옮기면 그리고 그것도 옮겨진 곡선의 뭐 와인딩 폼이나 커베처랑 연관이 있다면 그때는 그걸 적분하는 값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일한 값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거는 저도 계산으로 확인을 해보고 한 건 아니어서 저는 약간 추후에 그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박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S1에서 R2 빼기 원점이랑 이거 이상적으로 같다고 하는데, 그럼 적분값을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전에 메인 스터디 때 조건희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3차원의 어떤 뭐 매니폴드가 있을 때, 저희는 사실 이거를 제로폼부터 해서 제로폼, 원폼, 투폼, 쓰리폼을 다 보잖아요. 근데 이제 쓰리폼은 여기 위해서 적분을 하면 되지만, 사실 뭐 원폼을 여기 위해서 적분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잠깐 소개해 주셨던 아이디어는 이 원폼과 음, 뭔가 어딘가에서 투폼을 가져와서 뭔가 투폼을 웨지시켜가지고 그걸 적분을 하는 걸로는 이제 값을 할당할 수 있으니까 원폼에서 뭔가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지금 저희 단계에서 저희가 들어가야 할 내용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세타는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니까 DR 같은 거 하나 추가해서 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저 그 계산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왜냐면은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차원에서 뭐 1차원의 폼을 잡으면 그거에 대응되는 2차원의 폼이 있으면 뭔가 그걸 적분할 수 있는 어떤 음 뭔가 듀얼 관계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있을 텐데, 그게 약간 그냥 정말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호모로지와 호몰로지의 관계를 교수님이 설명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계산을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전혀 모르겠어서 뭔가 질문을 남겼을 때 어, 뭔가 좀 복잡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의 저는 잘 모르겠어서 우선 넘어가야지 하고 했었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질문이 전에 제가 그때 조관희 교수께 했던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연관이 있는 질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레이어 비틀스 시퀀스에서 커넥팅 폼 잡을 때 사실 POU 쓰는데 POU를 안 쓰고 다른 그 듀얼인 대상에서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막 교수님이 맵핑콘을 가져오셨었는데, 근데 뭔가 또 의문인 거는, 조건희 교수님이랑 얘기할 때는 뭔가 거기까지 안 가고도 그냥 미적분학 레벨에서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퀄리티를 끌어올려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수학적 대상들을 좀 다뤄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곡선 공률 얘기하다가 너무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너무 막 많이 말했는데요. 어,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됐는데, 혹시 그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에 대한 추가적인 코멘트나 아니면 뭐 잠깐이라도 나 이런 계산이나 뭐 이런 거 했는데 같이 좀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저는 오늘 서브 스터디 같은 걸 하는 건 좀 되게 오랜만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얘기를 하고 좀 나눠보니까 좀 재미있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조영신 박사님께서 해주신 곡선은 인스트릭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좀 되게 충격적이긴 하네요. 당연히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쵸, 원 위에서 내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는 것 말고는 알 수가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쵸. 근데 구 위에서는 또 되는 거는 봤는데, 이게 좀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는 호메오몰피즘이나 호모토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정의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좀 직관은 잡은 것 같은데 정의는 한번 또 정합을 맞춰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좀 꼬치꼬치 좀 따지듯이 그 질문을 많이 했는데 좀 그 의도 같은 것들은 그냥 제가 그 어떤 그 여기서 쓰는 표기나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좀 정합을 맞추려는 좀 의도로 좀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호모토픽 그림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호메모픽의 정의는 다들 쯤 되면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모토픽이 하고자 하는 거는 공간과 그 공간의 유닛 인터벌을 곱한 거랑 같게 보고 싶은 게 호모토픽의 그림이에요. 카테고리컬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두 스페이스를 아이스모픽하다고 선언해버리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공간과 그 공간을 이렇게 실린더로 이렇게 유닛 인터벌 곱한 거, 이렇게 올린 거. 그럼 이제 아까 말한 서클과 그 실린더랑 똑같아지겠죠? 그리고 그 실린더를 잘 이렇게 피면은 전체 공간 수가 똑같아지기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네. 네, 그, 여기서 말하는 적분이랑은 조금, 아까 지금 약간 갑자기 든 생각이 조금 쌤 호모토픽 타입인 스페이스는 컴팩트를 보존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클은 컴팩트한데 전체 말투에서 서클 때문에 컴팩트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러면 적분 티오리가 어떻게 되지? 약간 생각이, 어쨌든,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어쨌든 그 두 개, 그 그림을 잘 가져가면 돼요. 그 그리고 이거는 사실 휴리스틱스도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수학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공간과 공간 곱하기 실린더. 근데 어쩔 수 없이 미분계학에서는 약간 유닛 인터벌이 약간 이상한 거니까 끝점에서 싱귤러리티가 있으니까 그냥 R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공간과 공간 곱하기 R을 같게 본다. 라는 그림을 가지고 이제 잘 보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뭐 두 개 호모토픽 한 두 개의 대상을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막 그런 거 구분을 할 때 단순히 두 개의 이제 매니폴드에서 적분을 한다는 건 잘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관찰하는 거는 거기 위에서 이제 어, 회곡선을 따라서 원폼을 적분한 것들을 이제 관찰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어, 그 뭐냐 와인딩 폼을 어, 원점 중심으로 해서 접근했을 때랑 저 멀리서 접근했을 때랑 값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서클과 서클이 이제 호모토픽하다는 그걸 말해준다기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토러스에서도 해보고 했을 때는 일단 그 와인딩 폼은 원점 빼고 나머지 다 잘 정의가 되니까 뭐 그 정의역이 이제 원점 뺀 R2 빼기 원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거기서 가운데 원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2파이짜리가 있고 저 멀리서 했을 때 0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원점에서 뭐 두 바퀴 도는 걸로 하면은 또 4파이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 값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걔네 그 싹 다 모은 걸로 이제 뭔가 호모토픽을 구분을 하는 게 이제 제가 그 펀더멘탈 그룹이 사실 그런 거라고 저는 좀 느껴졌는데 아무튼 런 관점에서 이제 구분하려고 관찰을 하려고 그렇게 접근을 해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코오몰로지로 또 가면은 또 잘 모르겠네요 직관적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눴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두 분만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듣고 혹시 마무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네. 그죠? 혹시 명서준 선생님 말씀 혹시 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오늘 말씀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아, 네. 네, 그러면은, 어, 오늘 좀 정리하면 좀 지난 메인 스터디 이후에 서브 스터디 어떻게 좀 하는지 각자들 좀 이야기 좀 나눠보고 좀 곡선에서 곡률과 와인딩 폼, 디세타 이런 것들의 이제 관계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사실 우선 지금 심정으로는 다음 서브 스터디 때는 어떤 내용을 다뤄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 생각에는 메인 스터디에서 다루는 토픽들에 대해서 계산한 것들을 가져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제 생각에는 각자 그냥 계산한 것과 각자 그냥 불편함 혹은 의문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와서 우선 좀 나눠보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인 스터디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서브 스터디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늦은 밤 수고 2시간 정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서브 스터디는 그럼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